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가 팡팡 튀기는 날 아닌가요? 네. 토요일인데 비가 오질 않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고요. 저는 이런 날도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제가 굉장한 책을 선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우리 우주님들을 위해 딱인 책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재출간되었고요.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선우 수민 옮김, 라이스 메이커 출판사입니다. 재출간된 우리 라이스 메이커 출판사의 민영범 대표님께 축하드립니다. 와, 우주에서 전송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 자기계발 유튜버 유명하시죠? 나비스쿨의 책 추남 조우석 선생님 TV 강력 추천입니다. 게다가 일본 개인 납세 1위에 사이토 히토리가 전하는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어서 굉장한 책이고요. 게다가 이거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의 완전 공식 책입니다. 이런 책이 왜 다시 재출간이 지금 됐는지,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주에서 전송돼서 저에게 딱 오는데 바로 이것이 우주 채널의 공식 메인 책이구나 라고 느낌이 직관이 빡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감사 읽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의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되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의 매력을 한껏 뽐내는 더 없는 축복으로, 은총으로 이 시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바무라 에미코 씨는 이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장 첫 번째 제자예요. 이분이 긴자 마루칸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부호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씀하신 바로는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 반대의 반응도 생긴다 해요.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게 있고요.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어 금리가 300만의 금리가 붙는데, 그거에 반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는데 마이너스 100만 점이 붙는다 합니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웃음이에요.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반대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100만 점이 되고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데 플러스 300만 점이 금리로 붙는다 합니다. 현실에 이런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볼 때만 웃고 안 볼 때면 반대고. 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웃지 않고 돈이 있을 때만 웃고.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에 100%는 없다. 거의 세뇌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롭다면 그렇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히토리 씨의 생각에 공감하고 공명하고 즐기며 우주 적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십니다. 1장에는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2장은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3장은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그리고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각 장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매력 중에서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단어들을, 그 문장들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게요. 개성과 배려, 그리고 사랑입니다. 첫째 장이고요. 자, 우리는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개성을 죽이면서까지 매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21세기는 어떤 매력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건 안 좋아요. 인간이란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한두 번쯤 예쁜 여자의 엉덩이를 훔쳐보기도 하는 우리 사이토이토리님. 나는 그게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좋아. 매력이란 그런 거니까. 되게 즐겁죠? 얘기하는데도 남 앞에서 꺼리낌 없이 말하는 인간이 매력 있는 인간이라 생각해. 오늘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 훔쳐봤다? 그러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가면을 쓰고 성실한 채 말을 해도 그게 탈로 났을 때는 순식간에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거짓말은 발각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어느새 느끼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력은 없게 돼. 좋은 예로 후지와라 노리카라는 배우가 있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형을 한 다음 후지와라 모나카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까. 그리고 하마사키 하유미 1978년생 연기자 출신 가수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기가 많겠죠. 이 사람처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후지와라 노리카 단 한 사람뿐이죠. 요컨대 개성이야. 모두 제각각 개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개성에 좋고 나쁨은 없어. 제각각 다를 뿐이야. 개성을 표출해 나가야 합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두뇌 노동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히토리 씨가 말합니다. 장사꾼이란 두뇌 노동자야. 마루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 두뇌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야. 이야기가 다소 벗어나겠지만 씨름꾼은 보통 사람보다 강하잖아. 하지만 씨름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에서 가장 작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프로 두뇌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야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학력을 과시하듯 말을 하면 바보처럼 보이게 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두뇌 노동자란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어떻게 여겨질 것인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자기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는 건 좋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과시한다면 꼴보기 싫은 인간 내지는 바보 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 그런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프로들의 세계라면 절대 통용되지 않을 일이지.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고 자신이 두뇌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신입사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지. 화낸다고 해서 상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합니다.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게 남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 않아. 그 표현이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보이거든. 그런 일은 당연한 일일 뿐이지. 두뇌 노동이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호감을 얻고 화만 내면 기피당하고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두뇌 노동자. 우리는 항상 수행의 한 방법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애정을 쏟고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성장시키고 죽어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천수입니다. 자, 일하면서 소풍 다니는 거 바로 이게 정말 행복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는 지금 여기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바로 당신에게 사랑이 담긴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제 시대, 우리 모두가 경제를 배우는 시대인데요. 인간이 예전에는 전쟁을 배웠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은 경제를 배우는 시대라 경제를 배운다는 건 월급이나 보너스가 줄어들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경험을 통해 경제가 생활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무슨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지, 기업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사회에 제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경제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은 승자가,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패자가 됩니다. 프로란 모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매력은 바로 그런 거 나랑 안 맞아 라는 식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합니다. 도저히 싫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군 하며 죽는다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경제시대라는 걸 순순히 인정하시죠. 자, 이번엔 장사를 잘해 나가는 요령, 회사에서 출세하는 요령에 대해서 히토리 씨가 이야기합니다. 비등점에 관한 건데요. 물은 100도가 되면 끓죠. 사람은 자신의 온도가 100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왔을 때 무언가는 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차를 내오면 온도가 10도는 올라가고 그럼 50도가 되고 이번엔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온도를 비등점에 도달시켜 가는 건데요. 만약에 미용사가 한 사람 있는 미용실에 조수를 붙여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냄비에 물이 배가 된 것과 같아서 물이 끓기가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실력 있는 대표 미용사가 인원을 10명 더 고용한다고 하면 냄비의 물은 10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잘 끓지가 않죠. 우선 냄비를 작게 하라는 얘기고 냄비가 작으면 바로 끓게 되니까 무턱대고 가게를 확장하면 안 된다 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초심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말이란 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셀러리맨도 기적이라는 걸 일으켜야 합니다. 뭐냐 하면 100도가 돼야 하는 건데 모두들 되는 대로 말을 뱉지 말고요. 여유가 조금 없어도 좀 더 일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면 되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자, 한 직원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그릇이란 뭡니까? 히토리 씨 대답하십니다. 완벽이란 말이 있지. 하지만 완벽을 기하면 인간의 그릇은 작아져 버려. 이 방은 평탄하잖아. 하지만 좀 더 평탄하게, 완벽할 만큼 평탄하게를 줬다 보면 타일 한 장도 평탄하게 만들기 힘들지. 완벽을 가하면 기할수록 방은 좁아지게 되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릇이 되고 말아. 그게 심해져서 자기 자신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평탄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관동 평야를 떠올리면 돼. 그 평야는 대체로 평탄해. 그 관동 평야 속에서 우에노 산도 있고 계곡도 있지. 하지만 대체로 평탄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해 갈 수 있는 거야. 요컨대 넓어야 된다는 거지. 지나치게 완벽을 가하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을 연마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 모난 부분을 깎아 좋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가 나면 깎이는 법이지. 상대를 찌르려고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니까 모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야. 커지라는 거야. 조금만 부분을 연마하면서 커지면 찔리지 않게 돼. 요컨대 인간의 그릇이란 크게, 더 크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부하 직원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사심없이 받아들이게 돼. 받아들인 의견도 스스로 낸 의견도 똑같아지는 거야.
인간이란 능력이 전부가 아니잖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그릇의 크기, 그 매력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게 마련이야. 사이토 히토리 씨는 몸이 좀 안 좋으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지신 상태고, 그래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살이나 총알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야. 맞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아. 그리고 만약 맞는다면 그게 바로 수명이고, 수명이 닿을 때까진 죽지 않아. 위험한 곳에 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거야. 죽는 것은 수명이 닿았을 때지.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대장이 돌진하듯이, 그리고 부하들이 그 뒤를 받쳐주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굉장하죠?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입니다. 우리 히토리 씨는 일본 고액 납세자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부자입니다. 과시하지도 않고요. 폼나게 즐기는 분이시죠. 난 장사가 좋아. 일을 즐기는 분입니다. 히토리 씨는 노는 것도 잘하고 여행을 해봐도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명소,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함께 갔을 때 그 가게 지배인이 사이토 씨만큼 식사 매너가 좋은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요리나 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 멋지게 놀 수 있는데도 전혀 자랑하지도 않고 어디를 가든 과시하지도 않는다 해요. 특유의 놀이에 대한 기본 자세라 합니다. 하나만 부탁할게. 나를 굉장하다거나 멋지다는 식으로 절대 쓰지 말아줘. 히토리 씨가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장사꾼이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장사꾼이라면 장사해서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하니까. 그저 운이 좋았어.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히토리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훌륭하다는 것.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것이 정말 싫다고 합니다. 나는 가정식 백반만 먹는 게 아니야. 프랑스 요리가 먹고 싶을 땐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고, 값싼 가정식 백반이 먹고 싶을 때는 그것만 파는 식당으로 가는 것뿐이야. 장사꾼은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당연해. 만약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대단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나는 장사꾼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거. 그럼 실제의 히토리 씨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99%는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진지함이지. 생각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무조건 즐겁습니다.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도 즐겁습니다.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건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건 재미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당신의 머릿속에 재미없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히토리 씨의 즐거움은 유머 센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히토리 씨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개성, 다른 한 사람의 매력이 꼽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히토리 씨의 제자 10명은 정말이지 모두 10인 10색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덜렁거리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일관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세심한 성격이라 깔끔하게 계획을 세워 일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 가지각색입니다. 다른 마루칸 사장처럼 침착한 사람이 되라든가 좀 더 세심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토리 씨는 모두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편안하고 활기차게 지냅니다. 히토리 씨의 즐거움, 히토리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회사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얼마나 한계라는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려들지.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제 생각입니다. 배운 생각입니다. 생각과 모든 건 이루어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네, 그런 거죠. 성공과 두려움은 같이 온다 하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려들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이야.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싫은 일을 조금만 해나가면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면 즐거워져.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난 친구니까 그 시간을 즐겁게 보냈으면 해. 매상에서의 숫자란 건 그 게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즐겁게 일하는 거야.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공의 길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는 것이라 합니다. 성공을 향한 길은 위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 하지만 가랑이를 힘껏 벌려 닿지 않는 곳을 겨냥해 올라가려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가랑이만 찢어질 뿐이지. 그래서 한 단계 위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단계 위가 있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해가면 돼. 자신의 손이 닿는 곳을 잡고 다리가 미치는 곳에 다리를 걸쳐 올라가니까 무리가 없어. 그리고 올라갔다면 다시 한 단계 위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위를 목표로 해서 가면 돼.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죽을 때까지 위를 향해 갈 수 있어. 이 방법이 가장 편해. 와,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데 여러분 따라오시죠?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던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히토리 씨가 새해를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까?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더니 글쎄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에 대해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는 가끔 혼자서도 말해.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감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땐 요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정말 천재세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부메랑 효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히토리 씨와의 첫 만남을 말씀하십니다. 히토리 씨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야. 우리는 지압 전문학교 같은 반 급으로 만났어. 같은 반 급으라 해도 나는 18세, 히토리 씨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인생 선배였어. 그런데 흔히 있는 이야기겠지만 반에서 누군가 싸우는 식의 약간 트러블이 종종 발생했는데 그 당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한다? 난 처하게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히토리 씨만은 달랐습니다. 있지, 모든 사람은 말이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만 빙긋이 웃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곤란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빙긋이 웃고 있는 겁니까?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올 테니까 즐겁지 않아? 이번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까? 이렇게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란 만사가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대로거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한 후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테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쯤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존경한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는 역시 나를 사랑하고 먼저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에미코 씨. 하지만 히토리 씨에게 그 이유를 배우려 해도 그는 이런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서 터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일단 제쳐두고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먹고 친절하게 웃는 얼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워왔던 일이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오, 신이시여 용서해 주소서. 지옥은 싫습니다. 하지만 반복해 나가는 동안 지혜라는 것도 따라오는 법이라 합니다.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데 남을 칭찬할 수 있으니까 남에 대해 험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면 되잖아. 입은 하나니까 남을 칭찬하는 동안 험담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고. 네, 지혜입니다. 정말. 이런 지혜는 참 소중합니다.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미코 씨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생각한 건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구나. 그 전부터 히토리 씨에게서 인간의 몸은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 수호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보잘것없는 존재요. 하찮은 지압사라고만 여겼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감사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수호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주고 있는 영웅 같은 것으로 인간의 몸을 항상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신이 지키려고 해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일을 하면 몸은 병에 걸리게 돼요. 수호신이 몸을 지켜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 나쁜 일만 생각하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수호신이란 것은 자연 치유력 같은 것이고 오라는 나쁜 일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사랑이 담긴 말, 가을은 맛있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확실히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셨나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 용서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회장님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도 회장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히토리 씨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말이야, 얼마 전까지 내가 멋진 인간이 되었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싫은 녀석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니까. 그런 녀석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순해져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 싫은 녀석이 나타났어. 너 같은 놈 정말 성가셔. 그런 생각이 들더군. 이전과 다름없이 괜찮은 인간 같은 거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너처럼 꼴 보기 싫은 놈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말해버려. 그리고 등을 돌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서로 파장이 맞지 않는 경우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멀어지면 안 되는 거 하는데
멀어져 있어도 친척은 친척, 형제는 형제잖아. 회사 동료도 함께 직장에 있어야 한다면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말도 하지 않으면 돼.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 멀어질 수는 있어. 사실은 싸움이 가장 나빠. 싸움을 할 바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기차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죽고 말지만 2, 3미터 물러나 있으면 바람이 부는 정도로 끝나잖아. 처음부터 그 사람의 개성이 표출될 뿐이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암흑이라 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빛이 없는 세계인데요. 우리 히토리 씨는 관상, 수상은 사람의 운세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운, 좋은 운수가 열린다는 뜻의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당신 참 밝은 성격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걸 성격을 밝게 하는 게 좋다고 떠벌리는 것은 설교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빛을 꺼트리게 됩니다. 당신 밝은 사람이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원래 저도 참 밝은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어둡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쁜 거야. 물론 개 중에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당신은 정말 밝은 사람이야. 몇천 명 중에 관상을 보면서 틀린 적이 없으니까 틀림없어. 어둡다는 건 당신의 착각이야. 어릴 때 부모나 학교 선생님께 몹시 야단을 맞거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뿐이야. 웃는 얼굴이 훨씬 좋지 않아? 그러면 상대는 웃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빛나고 그 사람은 밝게 웃는 얼굴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살아갈 용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즈님들 이렇게 해서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낭독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책, 그리고 좋은 말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빛으로 전하는 말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재출간해주신 코코치님과 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우리 읽어주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같이 이런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요주님들 사랑합니다. 특히 제 가족들도 사랑합니다.